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계산법에 대해 23년 최신 버전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32만 3,180원이고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51만 7,080원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반영되어 22년에 비해서는 5.1%가량 늘어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국내 거주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노인 중 소득 수준이 낮은 70%에 지급됩니다. 23년 기준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202만원,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323만 2천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준금액이 22년보다 10%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22년에 기초연금을 타시지 못한 분들도 소득이나 재산이 많이 늘지 않았다면 새롭게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즉, 월 소득과 함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소득평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뺀 후 0.7을 곱하고 기타 소득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작년에는 103만원을 공제해 주었으나 올해는 108만원을 공제해 주면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해졌습니다.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받는 소득을 말하며 일용소득이나 자활소득 그리고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소득이 제외가 된다는 것은 소득평가액이 낮아지게 되고 이것은 기초연금을 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에 108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108만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200만원일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108만원을 뺀 92만원에서 70%를 반영하므로 64만 4천원이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이 250만원인 경우는 94만 4천원, 300만원인 경우는 134만 4천원, 400만원인 경우는 204만 4천원이 반영됩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은 공제도 해주고 100%가 아닌 70%만 반영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소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나뉩니다. 먼저 사업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임대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으로 나뉘는데 임대소득은 단순 경비율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월 1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42.6%를 빼고 57만 4천원이 사업소득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사업소득은 그 외 편의점이나 식당, 마트 등 대부분의 사업소득을 말하며 100%가 반영됩니다. 하지만 방문 판매나 배달 등 일부 용역 업종은 일정 비율을 경비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이자소득은 예적금에서 나오는 이자와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월 4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연금소득은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을 통해 받는 연금을 말하며 공제 없이 100% 반영이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공적이전소득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말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100% 반영이 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즉 기준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48만 4,770원 이하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이 되지 않지만 48만 4,770원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매월 국민연금을 50만원 받으시는 분들은 대략 2만 9천원이 감액되며 매월 70만원 받으시는 분들은 대략 6만 5천원이 감액되고 매월 100만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략 9만 5천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자녀의 집에 무료로 사는 경우 원래 냈어야 할 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는 게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시가표준액에 따라 월세액이 결정되는데 6억원인 경우 월 39만원, 8억원인 경우 월 52만원, 10억원인 경우 월 65만원, 15억원인 경우 월 97만 5천원, 20억인 경우 월 130만원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평가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로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양육보조금,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실업급여,
북한 이탈 주민 지원금은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게 이득인지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재산에서 기본 공제값을 뺀 값과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값을 더하고 여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4%를 계산하여 연 소득액으로 환산합니다. 이 값을 12달로 나누면 월 소득 환산액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4%가 아니라 100% 합산이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재산입니다. 일반 재산은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등의 재산을 말합니다. 토지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으로 계산되며 자동차는 현재의 차량 가액이 반영됩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100% 부모의 재산으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특례시는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해당됩니다. 일반 시와 세종시는 8,5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군 단위는 7,25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은 현금이나 예금, 적금, 보험, 주식과 같은 재산이 해당되며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아마도 65세 이상이라면 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내가 연금저축으로 평생 10억을 모았어도 이 금액은 기초연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내가 월 10만 원만 받는다면 1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기초연금을 타고 싶은 분이라면 연금저축펀드를 열심히 납입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겼네요. 금융재산은 매년 2회 반영되며 여러분의 재산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부채입니다. 부채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은 수령액 전체를 부채로 반영하고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로는 부채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채는 법원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부채로 반영되며 시가표준액의 50% 이내 금액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이하인 경우,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천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를 말하는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뺀 금액의 70%와 기타 소득의 합계를 말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우선 일반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을 합한 후 이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구하고 이 금액의 4%가 연간소득이 됩니다. 연소득은 12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부가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한 명만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은 각각 월 30만 원을 받고 있으며 광역시의 공시지가 3억의 자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은 1억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서 월 40만 원의 이자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 가치로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소득평가액입니다. 근로소득 200만 원에서 108만 원의 공제금액을 빼고 0.7을 곱해줍니다. 여기에 부부의 국민연금 합계 60만 원을 더하고 월 이자 40만 원에서 공제금액 4만 원을 뺀 36만 원을 더해주면 이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160.4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주택 3억 원에 자동차 3천만 원을 더한 값에서 광역시 공제금액인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1억에 공제금액 2천만 원을 뺀 금액을 더해줍니다. 이 금액의 4%가 연간 소득이 되고 12달로 나누어주면 91.7만 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160.4만 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91.7만 원을 더하면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252만 1천 원으로 23년 부부가구 기준금액인 323만 2천 원보다 작기 때문에 매월 51만 7,08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90만 원인 경우에는 이분은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32만 3,180원을 받는 게 아니고 차이인 12만 원만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인정액이 203만 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하나도 못 받는데 소득인정액이 190만 원인 사람은 32만 원을 받게 되면 역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만 원으로 감액 지급하여 202만 원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여부는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타지 못하는 경우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재산이나 소득 자료는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